이번 시간은 소방시설 등 점검 실무 2차 시험 과목 중 첫 번째 과목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관리 실무인데요. 점검 실무. 요 쪽수는 요게 이제 촬영장에 와가지고 약간 앞에 쪽, 뒤에 쪽 분할 과정이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번 가을 학기 수업 주요 내용 총 15강인데요. 그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내용은 요 점검 실무하고 관리 실무 그 내용에 맞춰서 국내 최초로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법적 규정에 맞추어서 또 기존에 나왔던 관련도 문제 사례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 준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유형이 나오니까 어떤 걸 외워야 되고 안 외워야 되고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추측이 돼서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점검 실무 내용이고 1주차가 특정 소방 대상물 정보인데요. 이것은 소방서 점검 끝나고 소방서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 내용에 있는 그 일부 내용이 그 시험 범위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용어가 나오고요. 계단, 무슨 계단인지, 승강기 숫자, 그 다음에 연면적, 그 다음에 층수, 그런 게 다양한 정보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 정보는 그 준공 후에 최초로 그 소방시설 계획표 가지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정부 24시 건물 대장 보고 적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또 그 중에 안 나온 것은 현장 가서 확인한 상태 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응용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항상 저는 문제 만들 때에 항상 출제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문제 답이 하나 나오도록.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차수는 실제 점검 실무죠. 소방시설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또 여기 시스템이 물 나오기까지의 수원 수조에서 물통에서 쭉 말단의 스프링클러 헤드나 관창으로 나오는 그 과정, 또 각종 센서들, 감지기든 흐름 스위치든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주요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주요 부분만 수계, 옥내 스프링클러, 가스계, 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연 설비 요 네 파트로만 했습니다. 국한 지었고요. 요 파트가 지금 시험 나온 것 중에 가장 기본이 소화 설비입니다. 물 끄는 거. 그 다음에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제연 설비인데요. 이것도 조금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가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또 도면 분석하는 방법. 관리사가 현장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걸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배관이나 그런 게 다 천장의 전등 속에, 천장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한 도면이니까 그 도면은 보는 방법. 도면은 보면 선으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벽이고 어떤 게 칸막이고 처음 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실제 사례를 들어서 도면을 실무에 응용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차추가 이제 계산서. 예. 옥내 소화장 같은 경우에 그 지하 2층에 10층짜리다 그러면 지하 2층에 있는 물탱크 기계실에서 펌프가 아래에 있는 물을 위까지 올려주는 장치가 펌프거든요. 예. 그 펌프에 옥상에서 물 빼가지고 물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양정이고 어느 정도 유량이면 되는지 그거 계산하는 과정 그건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런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사 시험 때 했겠지만 관리사 시험 관점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그걸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가 6주차는 1주부터 5주차까지에 했던 총괄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항상 공부는 봤던 걸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됩니다. 반복이 학습이라. 항상 새로운 것만 할 수는 없어요.
반복이 안 되면 누적이 안 되고 반복이 안 되면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건 쓸 수가 없어요. 공연불이라. 그래서 시공 상태 점검까지 조금 새로운 내용 추가해서 5주차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뭐가 중요한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가 있겠죠.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기입형 형태도 많이 낼 거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제가 얘기했던 분야를 쭉 예습 복습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 이제 관리 실무인데요. 이것은 시험 문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행정 절차적인 거, 그 다음에 그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그 다음에 각종 아까 점검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분야에서 핵심 파트를 지금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5주차가 하는 거죠. 5주차 동안에 쭉 풀어드릴 겁니다. 이게 같은 걸 반복하냐고요. 공부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쭉 제가 암기하기 쉽도록 말머리를 다 잡아드릴 거고요. 그걸 여러 번 동화책 읽듯이 반복해서 읽어드릴 거고요. 여러분 착한 분들은 계속 그걸 따라오실 거고, 따라오다 보면은 한두 개가 반복돼서 공부는 이렇게 해서 기술사 관리사를 따는 거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그대로 딴 것도 제가 안 해드린 것도 그렇게 응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걸 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공부든 여러분이 혹시나 이것 따고 소방 공무원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약간 시간만 투자하고 여러분 열정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기존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드릴 겁니다. 기말시험도 그 기입의 형태가 많이 나올 건데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부에 흥미를 느끼도록 그렇게 강의해 드릴 겁니다. 요게 이제 가을 학기 때 제가 강의해 드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공표된 게 아직 덜 나온 게 있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새로운 정보까지도 넣어서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해드릴게요. 다음이요. 세부 내용입니다. 아까 그 소방시설관리사 그 준비하는 요령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령에 있는 거고 시행규칙 별표 6에 이런 형태로 세부 항목으로 시험을 내겠다는 그런 취지라 이 연장선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는 지금 합격 점수가 60점이니까 100점 맞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60점, 70점 번주 내에서 핵심 파트 위주로 쭉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일하면서 쉼없이 업데이트하면서 그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고 짧은 시간에 그걸 보시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여유 되신 분은 또 사이버 학원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검 실무, 관리 실무 이걸 뒤에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풀어놨는데 그것 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보신 거에다가 관연도 문제를 입혀놨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소방대상물 분석하기, 소방대상물 분석하기. 이 대상물이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 충수가 몇 층 충수인데 여기에 바닥 면적이 얼만데 여기 연면적이 얼만데 여기에 어느 정도 수용 인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소방시설이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걸 쓰는 겁니다. 그거 요령을 쭉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쭉쭉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그걸 할 거고요. 하나 첨언해 드리면 시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나오지 않고요. 그건 초창기 때 얘기고 지금은 시험이 이제까지 1회부터 25회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숫자가 다르든 다른 언어가 다르든 그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비슷한 문제를 풀면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점검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끝까지 안 볼 수 있는 거, 앞에만 볼 수 있는 거, 그럼 뒤에 걸 내요. 실무상으로 잘 안 쓴 거지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보시면 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를 높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공부할 때는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어느 정도가 기본 컨셉이 잡히면 항상 조금씩 넓혀가야 돼요. 그러나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골고루 냅니다. 물론 검토위원이 있고 선제위원이라는 게 있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초이스 하다 보면 그게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럼 문제 경향이 그렇게 된 거고 처음 출제할 때는 골고루 냅니다. 즉 시험 공부도 절대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비빔밥처럼 비벼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응용이 되고요. 여러분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 풀이죠. 4-1번. 이때부터 이제 이번 강의 때 16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죠. 네. 제가 고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약간씩. 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이게 뭔 말이죠? 이 법령에 있는 거 쓰라는 문제를 제안한 겁니다. 법령이라는 게 시설법이 있고 공사업법이 있고 각종 법령이 있으니까 이 법령상 건물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몇 층이죠? 8층. 이런 특정 소상 대상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은 5파트가 있죠. 소방시설은 제가 쓰는 용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 앞이 안 보이는 소경, 피용할 5파트죠. 불 끄는 설비 뭐예요? 소화 설비. 그 다음에 불났을 때 알려주는 게 경보 설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예.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이 5가지 파트를 뭐라 그래요? 한꺼번서 소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쓰는 용어 중에 또 뭐가 있냐는 거지? 소방 설비라는 것도 있죠. 소방 설비란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전기 설비, 기계 설비, 건축 설비. 요 항목에서 소방 관련의 용어가 소방 설비인 겁니다. 제가 말할 때는 거의 안 쓰일 겁니다. 거의 쓰는 건 소방 시설이나 소방 시설 등자를 붙여. 이 등자는 그냥 그 방화문하고 건축법에 나와는 자동 방화 샷다. 요 2가지를 합쳐서 소방 시설 등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방 시설 등 아까 소경 피용할 중에 경보설비 4가지, 소활동설비 2가지만 쓰라는 얘기죠. 점수를 몇 가지 줬죠? 6점. 점수 배점을 잘 보세요. 4가지, 2가지, 합치면 6가지죠. 그럼 한 가지에 몇 점이라니? 1점짜리. 지금 한 과목 시험 보는데 90분 주거든요. 90분. 그럼 100점을 갖다가 요 90분을 나눠보면 요 한 점수에 몇 분을 소요되는지 점수가 나와요. 아는 문제 나왔다고 거기다가 한 20분 투자해버리면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시간 분할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테크닉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 되고, 문제 하나 읽을 때마다 이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유도했는지, 조건이 주어지면 문제가 답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경보하고 소활동설비를 쓰는데, 자, 볼게요. 어떻게 제한 걸어놨나? 문제를 유도한 거죠. 함축적으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장 아파트에서 편의점 이런 거, 또 머리 깎고 이발소, 또 아이스크림 파는 거 아닌데, 또 부동산, 우리가 생활하는 근접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포함되는 거니? 규모에 따라서 산후조리원도 포함이 돼요. 산후조리원.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이따 볼게요. 요거 산후에 들어가면 속보설비 관련이 있어요. 속보설비 쓰라는 얘기입니다. 즉, 높이는 32m래요. 높지는 않죠? 8층짜리.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일자는 2023년 1월 1일이네요. 그 다음에 각 층
건축 허가일자는 소방시설의 적용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 신청의 일자 기준으로 소방시설의 적용 시점을 잡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2023년 1월 1일. 그 다음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이죠. 각 층이니까 지금 몇 개 층이죠? 총 합친 게 10개 층이니까 1000에다 열을 가면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네, 연면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고,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소화설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주간에만 근무자가 있대요. 그렇죠? 예. 여기다 제한 조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근무자가 있으면 속보설비는 면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경무설비 볼게요. 5번째 조항도 있네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을 따른다. 면제 대상이 되면 그 소방시설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보설비는 이제 아까 각 층의 면적이 10개층에다가 1000이니까 연면적 합치면 만이 되겠죠. 비상방소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이니까 설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연사모. 연사모는 방송이다. 연면적 3,500.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근세기문 600. 이것도 600제곱미터일 경우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설치 대상이 있어요. 여기 600제곱미터 굉장히 작은, 굉장히 강화된 건데요. 그 다음에 시각경보기. 근생이고 자탐이 설치되어 있으면 시각경보에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지금 근린생활시설로서 산후조리원의 시설이 있으니까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설치가 되는데요. 설치 제외 조건이 제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죠.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있네요. 당구장 표시. 근데 24시간 동안 사람이 근무하고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간에만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제외 조건이 안 되는 거니까 속보설비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가지로 쓰셔야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가 있는데요. 소화활동설비는 주로 6가지가 있어요. 재송살, 콧무연 6가지가 있거든요. 글자만 땄어요. 재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송수관설비, 그 다음에 연결살수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요 6가지. 재송살, 콧무연. 그냥 머릿속에서 무조건 반사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왜요? 하도 말을 하고 귀로 들어서, 귀가 따갑도록 뱉고 들어서, 요거 손으로 써서 근육이 기억하는 거죠. 그 중에 6가지 중에 2가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왜 해당되는지 볼까요? 기준 조건의 지하층, 무창층, 지하층, 무창층, 그 다음에 근생. 지금 지하층이 되고요. 무창층은 지상층 중에서 해당 바닥 면적의 5가지 계급부 조건을 갖춘 면적이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 창은 있으나 그 계구 조건이 안 돼서 면적이 조금밖에 창이 없어서 창이 없다고 보는 기준이 돼서 무창층이라고 합니다. 유창층이 아니고 창이 없다고. 창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사람을 못 구하고 소방차가 오더라도 밖으로 못 피난하니까 연기를 빼주는 제연설비가 설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뭐냐 그러면 그 근생의 용도가 1000제곱미터 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000이 넘죠. 요거 지하 2층에 지상 8층, 10개층에다가 쳐놓은 거 많이 되다 보니까 1000이 넘어서 여긴 대상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논란거리는 있어요. 요 층 개념. 층을 얘기할 때는 지하 몇 층, 지상 10층. 예를 들면 63빌딩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 있는 거 63빌딩. 이거하고 좀 생소하지만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층하고 관련해서 63빌딩 할 때 63층짜리가 아니고 지하 3층, 지상 6층, 지상 60층에서 합이 63층을 건물 이름을 그렇게 찍은 거고 그 건물의 층수는
눈에 보이는 층수인 묻히지 않는 지상에 노출된 층만 층수로 산입한다고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보시면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요 층자는 건축법에 쓰이고 있는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지하층을 쓴 거 보니까 요 지하층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의도가 읽혀요. 그래서 아까 제가 18,000이 아니고 지상층만 쓴 게 아니고 개념 자체가 만이라고 보고요. 12,000을 넘었으니까 재연설비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 이것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6천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제 머릿속에는 뭐가 또 있는 거니? 5, 6, 7.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5, 6, 7. 이것 말고 7이 뭐냐면 지하 층수를 포함해가지고 7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 같은 게 모든 층에 뭐 설치하냐면 연결 송수관 설비. 즉, 제가 안 보고 무슨 얘기 했는 거니? 각 시설에 대한 적용 대상 기준을 이미 머릿속에 중요한 부위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암기가 돼 있다. 요거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실무가 30년이 넘고 수업 했으니까 알고 있지. 나는 처음 보는데.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도 주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일 때 요 답안이 나오는 겁니다. 요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돼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점수는 짜게 6점을 줬어요. 굉장히 짭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이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도록 제가 요 시험 문제도 관연도에 약 한 3문제, 4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됐거든요. 이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문제로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소화활동 설비가 나오는데요. 소화활동 설비는 이제 총 6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암기법으로는 재, 송, 살, 콤, 무, 연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재연 설비, 그 다음에 송,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살, 연결 살수 설비, 재, 송, 살, 그 다음에 콘, 먹는 콘이 아니고 비상 콘센트 설비,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나머지 하나가 볼까요? 재, 송, 살, 콤, 무, 연, 맞아요. 연소 방지 설비. 그것 중에 2가지가 선택이 되는데 조건이 재연 설비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1000이 넘죠. 지하 2층에 지상 8층. 그래서 요 지하층 2계층만 해도 1000이 넘어가서 이건 재연설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 무창층이라는 용어 나오는데요. 나중에 요 영어정의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 지금 층수가 8계층이니까 당연히 이 조건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천. 여기는 지금 10계층이니까 만이 되는 거니까 이 2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돼가지고 연결 송수관 설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각 시설에 대한 적용 대상 기준을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이거 다 맞히지는 못하더라도 한 80%그 정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 걸 조금씩 난이도를 조금씩 더 많이 암기할수록 암기본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당 분야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시면 그 암기 양도 줄어들고 문제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볼게요. 보시면 어느 적용 시점에 따라서 그 연역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 연역을 알게 되면 어느 시점 기준으로 다 대상 규모 크기에 따라서 강화돼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험 문제에서 어느 특정한 기준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기준점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건축 허가 신청 일자 요 기점으로 해서 소방시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3년 1월 1일부터 잠깐만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지금 요 시점 이후가 되는 거죠. 예. 그럼 6층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모든 층. 이것도 헷갈릴까 봐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필요가 없는데 이 날짜만 주어지면 아마 문제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주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0년도에서는 10층 이상인 건 모든 층. 그 다음에 그 양주 아파트 화재로서 15층에 불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어서 법을 가지고 11층으로 낮춘 겁니다. 예. 언제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또 세종 종합병원 화재랄지 다른 화재가 많이 생겨서 요걸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11층이 아니고 6층 이상 모든 층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6층 이상이면 다 스프링클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층이 왜 나왔느냐? 제가 유추해 보니까 이런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승강기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요 대상이 되는 거니까 요 숫자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게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여기 설치됨으로써 발전기라든가 다른 게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 각종 시설, 소방만을 위해서 다른 게 추가된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1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